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평범한 아침, 52세 김정민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커피잔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죠. 처음엔 단순히 팔이 저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입 한쪽이 축 처져 있었고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면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했고 김정민 씨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혹은 조금만 더 늦었다면, 김정민 씨는 지금 이 순간 평생 반신마비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살아남더라도 환자 10명 중 7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응급상황 대처법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단 몇 분만 막혀도 뇌세포들이 급격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이게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인데 이건 20% 정도지만 사망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서남병원 신경과 박민수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박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1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절반은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증상과 대처법을 배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 혈압관리입니다. 매주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하세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늙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58세 이경호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며 약 복용을 미루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미래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최유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 높아도 몸이 멀쩡하다고 느끼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관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2회, 가능하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측정 전에는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커피나 담배는 측정 30분 전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만약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처방받은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끊는데
그건 약 때문에 정상인 거지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연 1회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간적인 혈당이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죠. 정상은 5.7% 미만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상 수치는 130 미만이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은 10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47세 정수현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방치했다가 결국 45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정수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로 나온 결과를 무시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활발한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 5,000보 걷기,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한마디로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시죠.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5,000보를 다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1,000보,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1,000보,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1,000보, 이렇게 나눠서 채워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걷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밝은 세상병원 재활의학과 김도윤 과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어내세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습관의 기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싱겁게 먹기, 포화지방 줄이기,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피하기입니다. 먼저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인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먹고 있는 거죠. 찌개, 국물,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을 줄이고 음식을 먹을 때 따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하지 마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튀김 같은 음식들이죠. 대신 등푸른 생선, 두부, 닭가슴살, 콩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흰쌀밥, 흰빵, 면 종류를 줄이고 현미, 잡곡, 통밀로 바꿔보세요. 저녁에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 대신 채소 반찬을 더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5세 최민지 씨는 평소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지만 입맛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최민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입맛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힘들었지만 2주만 참으면 혀가 적응됩니다. 그때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하는 후회가 평생 갑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1시간마다 1분씩 움직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 정도만 움직이면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기, 물 마시러 가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뭐든 좋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더욱 방해하니까 고치셔야 합니다. 6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주 1회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흡연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후부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술은 적당량은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주 1회, 소주나 맥주 기준으로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푸른하늘병원 신경외과 장서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와 술, 이 두 가지만 끊어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쓰러진 후에야 후회하며 그때 끊을 거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으로 내 뇌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 권장되는 검사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40세 이후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목 양옆에 있는 큰 혈관이죠.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 부위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 기계로 혈관을 촬영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 검사로 혈관벽에 기름때인 플라크가 쌓여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0% 이상 막혀 있다면 뇌졸중 고위험군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뇌혈관 MRA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MRA는 자기공명혈관 조형술의 영어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뇌혈관을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밀 검사입니다.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혈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죠. 이 검사로 뇌동맥류, 그러니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평소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미리 발견하면 파열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이 좁아진 부분도 찾을 수 있어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9세 박준혁 씨는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뇌혈관 MR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3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됐죠. 희망찬병원 신경외과 이현주 과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준혁 환자분은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지냈다면 언젠가 터져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치료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검진의 힘입니다. 물론 이런 검사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평생 병원비를 쓰는 것보다 예방검진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FAST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뇌졸중 응급 증상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의 영어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F는 페이스, 얼굴을 뜻합니다. 환자에게 이하고 웃어보라고 하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진 느낌이 들면 바로 의심하세요. 어는 암, 팔을 뜻합니다.
환자에게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나란히 올려보라고 하세요. 이때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느낄 때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입니다.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를 끌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S는 스피치, 말을 뜻합니다.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하세요. 하늘이 파랗다 같은 쉬운 문장도 좋습니다. 만약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 뇌졸중입니다. 본인이 느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혀가 꼬이는 느낌입니다. T는 타임, 시간을 뜻합니다. 위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두거나 메모해두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이 시간을 알려주면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면 다행이다. 그냥 일시적인 거였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저절로 녹으면서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약 20%가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1세 한승우 씨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10분쯤 지나니까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한승우 씨는 괜찮아졌으니까 그냥 지켜보자며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한승우 씨는 훨씬 더 심한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세롬병원 신경과 정민아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다면 본격적인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응급 상황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첫째, 손발을 주무르거나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뇌졸중 환자의 손끝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내면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이송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이지 손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단 1초도 아깝습니다. 손가락 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 약을 먹이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삼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물이나 음식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하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인데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목마르다고 해도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을 먹여야 하나? 아스피린을 먹이면 좋다던데?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두 종류가 있는데 치료법이 정반대입니다. 뇌경색에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이 필요하지만 뇌출혈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일반인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셋째,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되 토할 수 있으니 옆으로 눕히세요. 환자가 쓰러지면 일단 평평한 바닥에 눕힙니다. 베개나 쿠션으로 머리를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눕히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뇌졸중 환자는 구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토사물이 기도를 막으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눕히면 토사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넷째, 환자를 업거나 차로 직접 이송하지 마세요.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많은 분들이 119를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차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에는 응급의료 장비와 훈련된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죠. 또 119는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은 교통체증에 막힐 수 있습니다. 세희망병원 응급의학과 김태현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119를 부르는 순간부터 전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직접 이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119에 맡기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보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팔에 힘이 없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구급대원들이 뇌졸중에 맞는 응급처치 준비를 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혈전용해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인데 이게 증상 발생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뇌출혈 같은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관을 혈관에 넣어서 막힌 혈전을 직접 빼내는 시술인데 이것도 증상 발생 후 6시간에서 24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 손상이 심해지니까요. 실제로 빠른 대처로 완전히 회복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44세 송지혜 씨는 회사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FAST 체크를 떠올리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증상 발생 후 정확히 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빠르게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송지혜 씨는 3일 후 거의 완전히 회복해서 2주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동료가 그냥 쉬라고만 했다면 혹은 제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은 게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 동료에게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FAST 체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뇌졸중 후 5년 안에 약 30%가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항혈소판제,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약을 끊었다가 재발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도 중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병원을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생활 습관은 뇌졸중을 겪은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압 관리,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 금연, 절주, 이 모든 걸 철저히 지켜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 혼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염식을 먹고 같이 운동하고 금연과 절주를 응원해주면 환자가 훨씬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빛나는 병원 재활의학과 오승민 과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뇌졸중 재활은 육체적인 회복만큼이나 정신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갑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좌절하고 의욕을 잃습니다. 이럴 때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재활은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많은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 6가지 체크리스트, 매주 2회 혈압 측정, 연 1회 혈액 검사로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확인, 하루 5,000보 걷기, 저녁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기,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금연과 절주입니다. 40세 이후엔 경동맥 초음파, 50세 이후엔 뇌혈관 MRA 검사를 고려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FAST를 기억하세요. 얼굴 처짐, 팔 힘 빠짐, 말 어눌함,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증상 시작 시간을 알려주세요. 절대로 손발을 주무르거나 손가락을 따지 마시고 물이나 음식을 먹이지 마시고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저질환이 있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40대, 심지어 30대에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의 뇌졸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졸중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내일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이번 주에 혈압계를 사서 혈압을 재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FAST 체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꼭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예방에 실패했더라도 빠른 대처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혈관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